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 일봉, 이쪽 60분봉 차트 가지고 시장 좀 살펴보고 금요일 옵션 차트는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소제목을 하나 달았는데요. 어, 조금 미안한 일이 있어서, 이게 뭐, 우리 이 차트나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했던 일인데, 제가 어제 좀 실수를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사거리가 있었고요. 사거리에서 이제 제가 이게 좌회전을 하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직진 후에 이제 직좌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직진 후 직좌. 그러니까 직진 때는 이제 양쪽이 다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럼 좌회전할 차들은 좌회전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직진을 서로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직진 신호 다음에 바로 이제 직좌가 들어올 거니까 바로 좌회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오던 차들이 쭉 지나가고 나서 잠깐 끊겼습니다. 예, 잠깐 끊겼어요. 차량의 흐름이. 그래서 저는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신호가 바뀐 게 아니었더라고요. 신호가 바뀐 게 아니고 저쪽에서 신호 끊기기 전에 빨리 달려오려는 차량이 이제 제가 좌회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서 서버렸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차, 이 차가 왜 들어오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좌회전을 그냥 해버려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났습니다. 사고는 안 났는데 이분 아마 깜짝 놀라셨겠죠. 나는 정당하게 직진 신호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좌회전하러 하는 놈은 뭐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도 하고 또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제가 신호가 바뀌었다는 생각만 하고 신호가 바뀐 걸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차들이 오다가 그냥 흐름이 잠깐 끊어진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좌회전 신호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좌회전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나게 놀랐겠죠. 예, 제가 그 사실을 안 거는 얘가 왜 들어오지 하면서 봤을 때 이쪽 신호등이 아직 직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이 순간에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어라,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저 사람은 꽤 놀랐겠다. 근데 어떡하지요? 내려서 사과하고 싶어도 여기서 하는 차들이 내 뒤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차를 멈출 수는 없었죠. 또 이렇게 사거리 중간에 차를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사과 한마디 못한 채 그냥 저는 흐름대로 그냥 가버린 셈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밤에 솔직히 잠도 잘 못 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제가 심리적인 가해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하면서 후련하게 뭐 욕을 듣든 뭘 하든 그때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엄청 자기는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놀라기도 했을 거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억울함 때문에 이분 굉장히 어젯밤에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도 좀 느끼죠.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가는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사과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뭐 물론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해 본 적도 있지요. 예. 네, 제가 이제 가해자가 아니고 이제 피해자일 경우에는 화가 많이 납니다. 예. 화도 많이 나고 아우 저것들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예, 분함에 또 잠도 못 이루고 그러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횡단보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파란불에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싶은 차들이 예, 신호등을 안 보고 봤더라도 사람이 안 보이는지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걷고 있던 제가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흠칫 놀라서 예, 뒤로 딱 뛰었죠. 예, 그리고서 차를 이렇게 노려봤는데 그 차 운전자는 예, 한마디 말도 없이 거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한참 쳐다보는데도 뭐 유리창 내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 안 하고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에서 이제 빨간불로 바뀌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교통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쫙 비켜줬죠. 비켜줬더니 바뀌자마자 바로 호다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 표시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피해자죠. 예. 뭐 직접적인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서로 간에 뭐 말 한마디 했으면 서로 기분도 조금 풀어지고 어떻게 보면 화풀이도 한번 하고 해서 뭐 욕 먹는 사람은 욕 먹는 거고 욕하는 사람은 욕을 하면서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쩔 수 없거나 예, 아니면 그런 게 싫어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뭐 도망가듯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뭐 세상을 살면서 저도 당해보고 또 저도 가해를 해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피해자보다는 이제 가해자들이 조금 저같이 조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네, 미안한 감정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피해를 당할 때는 그냥 들어와서 욕하고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면 풀리는데 제가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이게 안 풀립니다, 잘. 자고 일어났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지고 가고 밥맛도 없지요.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네.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도 사과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 미안한 감을 계속 며칠이고 이제 가져갑니다. 네. 이분도 깜짝 놀라셨을 테니까 예. 하지만 자기 자신의 행위는 정당했기 때문에 뭐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지요. 저도 밤새 이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밤새 씩씩거리고 그랬으니까 예. 어떻게 사과도 한마디 없이 가냐 아마. 사실 이때는 사과 한마디 할 수 있죠. 서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예, 저하고 비슷한 어, 저하고 비슷한 이런 행위를 어떻게 당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다들 한두 번씩 경험이 있었을 텐데 일단 먼저 이제 제가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때 당시에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들으신 분들은, 네, 제가 그 부분까지도 대신 사과드리는 그런 입장이다. 네. 이분한테 직접 사과는 못 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저도 조금, 네, 어디다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말을 해야 저도 조금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차트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네, 앞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람들은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피해자였을 때 그 사람 상대방 가해자도 아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해서, 예, 그걸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저 같은 사람이 조금 사과드리는 걸로 해서 조금 마음을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거기 카메라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뭐 날라오겠죠. 과태료나 뭐 범칙금이나 이런 건 뭐 날라오는 거야. 뭐 그건 제가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거보다도 그 심리적인, 네, 그런 문제는 사실 그것 가지고서는 뭐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뭐 정 화가 나면 뭐 블랙박스를 가지고 신고를 하셔도, 예,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내 마음을 풀어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한테 직접, 예, 사과를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네,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그래서 자책,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지금 직접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예, 제 마음을 잠깐 표현하는 걸로 오늘 영상을,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럼 시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시장은 이제 금요일에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한번 쭉 아래로 밀었죠. 예, 예. 이렇게 될 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자. 어제 이제 우리 여기 뚫으러 가야 되는데, 이 라인 뚫으러 가야 되는데, 네, 어제 이렇게 왔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침에 이제 쭉 내려가죠. 음, 그래서 돌아가려면 한 이 정도 이상은 가기는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도 안 오고 여기서 바로 틀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니 요 라인에 닿았죠. 요 라인에 닿았습니다. 이 라인에. 요 라인에 닿자마자 참 신기하죠. 그 라인에 닿자마자 또 바로 뺍니다. 예. 사실 이런 게 이제 좀 재미가 있는 게, 사실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이제 지수거든요. 지수. 지수는 뭐냐면 이 지수 혼자 뭘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 200에 선정된 200 종목이 200 종목의 그 거래 내역, 4989 하는 그 거래의 총합을 갖다가 여기 시장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죠. 지수로서. 그래서 이게 지수입니다. 가격이 아니고 지수. 근데 이 녀석이 여기 딱 닿자마자, 예, 요 라인에 딱 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 움찔하면서 빼죠. 네. 그래서, 예,
이런 게 이제 좀 재밌는 건데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여기 있다가 슬금슬금 이제 뚫으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다음에, 다음에는 어디서 걸릴까? 일단은 요 라인이 있고요. 네, 요 라인에, 그 라인에서도 이렇게 닫고서 움찔움찔 거리죠. 밀릴까 말까, 밀까 말까. 음봉도 생기고, 그러다가 기어이 뚫고 갑니다. 그럼 가면은 다음은 어디겠느냐? 이 갭이죠. 예, 갭. 갭 상단, 갭 하단.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 갭 하단을 하단 아래에서 놀았는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목표는 여기를 향해서 가지 않겠냐. 갭 메우기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금요일에, 금요일인데 거기를 갈까? 가려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국 갔죠. 예, 갔습니다. 물론 다 못 갔습니다. 예, 뚫는 중간이죠. 그리고 580이라는 요 라인, 580을 조금 넘긴 했습니다만, 10단위, 예, 10단위 라인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 그날 하루를 이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 예.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요런 정도에서 끝났다. 근데 어쨌든 이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예, 시장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많겠다. 이거죠. 물론, 그냥 뚫었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 라인 위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일단 목표는 여기 왔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런 라인, 그 다음에는 이런 라인 정도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양쪽을 다 보는 거죠. 예, 내려가는 것도 보고 또 올라가는 것도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양쪽으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200 지수 자체는 이 하락 추세선 자체를 일단 한 번은 깼다. 깨서 깬 김에 더 가느냐, 예, 깬 김에 더 가느냐, 아니면 한 번 깼으니까 일단 다시 조금 후퇴했다가 가느냐, 네, 그런 문제만 남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겠냐 본다면 월요일은 네, 미국 시장이 뭐 주말에 조금 올랐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보합 정도로 봐야 되는데, 예. 네, 어쨌든 올랐으니까, 예, 우리 시장은 뭐 얘들이 안 좋아도 오르고 했으니까, 예, 올라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여기, 이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갭이니까 메운 다음에 빠지느냐, 아, 메운 다음에 다시 좀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예, 메운 김에 예, 어느 정도 목표까지는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새 뭐 하루에 뭐 한 10포인트 움직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정도 목표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양쪽을 다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옵션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 금요일의 옵션은 네, 실제로는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됐지. 네. 음? 얘는 왜 와 있지? 뭐, 이 정도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풋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왜 없냐면, 예, 보시다시피, 예, 9시 한 반 정도,
이후로는 둘이 다 방향을 맞춰서 쭉 갔기 때문에 풋을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풋은 이제 아침에 조금 던져놓은 거 말고는 예, 크게 하루 종일 신경을 쓰진 않았다. 예, 대신에 뭐 이런 쪽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래도 15분봉 정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좀 들어가기가 수월했을 텐데 15분봉 말고 1분봉에서만 이런 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주로 콜 쪽에서 9시 반 이후로는 이제 주로 콜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옵션 차트에는 이런 추세선을 그리진 않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좀 그어봤습니다. 얘들이 이 정도 후퇴를 하면 좀 싼 녀석들은 그래도 바닥권까지 한번 닿아주는데, 바닥권까지 한번 닿아주는데, 여기까지.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다시 여기 오면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쪼르륵 내려오는데도, 좀 비싼 녀석들이 좀 내려오는데도, 이 싼 녀석들이 바닥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예. 무슨 일이지. 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은 계속 둘이서 같이 상방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 여기가 이제 9시 배팅, 아니, 8시 45분 배팅 자리고요. 그 다음에 9시 좀 넘어서 두 번째 배팅을 조금 해놨습니다. 예, 해놨고, 풋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침에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습니다. 9시 배팅, 물론 풋에서도 조금 했지요, 하기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풋에는 신경을 안 썼다. 그리고 콜에서만 이렇게 쭉 오고, 이 아침에 넣은 녀석은 아직 세배 됐구나. 예, 3배 됐죠. 아침에 넣은 것도 여기가 0. 어, 이 녀석 3배가 여기선 얘가 3배가 넘었었네. 예. 9시에 넣은 녀석은 일단 3배가 넘었으니까 이쪽은 됐고 이제 여기서 아침에 넣은 녀석은 아직 안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서는 대부분을 다 이제 회수를 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조금 남겼죠. 아주 조금 남겨서 여기 부딪혔으니까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 잡을까. 그다음 싼 녀석들은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질 않죠. 오질 않고 여기서 턴을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 다시 왔죠. 그래서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와서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조금 있다가 여기를 뚫어버리면, 여기를 뚫어버리면 여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싼 녀석들을 조금 사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금요일은 그렇게 추가를 조금 더 했습니다. 장중에. 그랬더니 진짜로 이렇게 가더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건 이제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예전에 똑같은 15분봉 차트에서 그냥 월물 옵션이 이런 일이 생겼었죠. 그때 당시에는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한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빠졌죠. 빠져서 다시 요 정도까지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거의 뭐 수직 상승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다음에
예, 종가 무렵엔 좀 쉬다가 다음 날도 한 번 더 갔지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나왔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루짜리고 하루에 다 생긴 거고 해서 며칠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월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올라왔다가, 그렇게 왔다가, 내렸다가, 쭉 뽑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뽑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정도 내려왔다가, 예, 그 다음에 좀 쉬다가, 예, 마지막 분출하러, 예, 분출하러 한 번 더, 여기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꺼지는 거죠. 예, 마지막 불꽃이 이제 여기서 생겼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 만일에 그렇게 흐른다면 이제 얘는 예전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무너지는데 만일에 그렇다면은 요 자리는 예, 요 자리는 대략 여기 정도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예, 내일 정도 올라갔다가 예, 모레 정도에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글피에 분출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겠죠. 근데 이건 월물이라서 그렇고 위클리지요. 이게 위클리는 이제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위클리 옵션 월요일물 만기일.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일. 아침에 올라가는 척 했다가 빠졌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제 횡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쭉 뽑아 올린 이런 일이 월물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런 게 나타났는데 위클리 같은 경우는 뭐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고점 때리고 물러나는 것도 이제 내일 하루에 다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요 과정. 예, 내일은 아마도 요런 과정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해볼 뿐입니다. 그런, 예,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랬구나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내일 뭐 여길 뚫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좀 빠져서 이 선 정도까지 돌아오게 되면 아마도 예, 여기서 아침에 올랐다가 다시 빠꾸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수평대를 유지하든가 해서 갈팡질팡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한번 쭉 뽑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럴 때의 목표는 이제 590 정도가 되겠죠. 10단위.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쪽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예, 항상 아래쪽도 준비를 해둬야겠죠. 내일 뭐 그래도 예,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시장은 조금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 자리 아니고 더 올라가서 시작을 하든 아니면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하든 예, 왜냐 금요일 어떻게 됐든 밀어 올렸는데 미국 시장이 많이 못 가줬지. 많이 못 가줬으니까 아 금요일에 괜히 올렸네 하고서 요 동네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개파단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 가능성에서 예, 우리는 항상 양쪽을 이렇게 본다. 양쪽을 본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녀석과 좀
긴 시간대, 우린 여긴 다 1분 봉이지만 이쪽 15분 봉이죠. 예, 좀 비싼 녀석들과 예, 좀 긴 시간대 애들을 같이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적당한 목표. 꼭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얘가 여기 먼저 부딪혔으면 이 동네쯤 와서 내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예, 이익 실현을 먼저 하고 조금 남기는 거죠. 남겨놓고서 더 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진입 포인트는 여기 정도가 되는 게 맞죠, 원래는. 그 시간대쯤에 얘가 이제 다시 여기 정도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더 싼 거 사려면 뭐 이런 거 정도에서 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기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 보면은, 네, 여기서 들어가도 더블은 가주더라. 이런 정도입니다. 네, 오늘은, 참, 우리 주말이니까 환율도 좀 보고, 그래야죠. 여기 뭐, 네, 이렇게 데이터들 많이 있는데요. 무슨 FOMC 위원 보우만 연설하고, 뭐, 밸런스 시트도 나오고, 소비자, 이거 다 미국 거죠? 근데 이 뉴스를 예, 개인들이 뭘 그렇게 다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 오면은 또 내려가려고 그럴 거고, 이 정도 오면은 또 받치려고 그럴 거고, 대충 그렇게 되겠다 정도면 되겠고요. 환율은 뭐 계속 이 안에 있죠. 예, 계속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이 뭐 내렸다 그래서 시장이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그래서 시장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 장중에는 우리 12월 5일이죠. 예, 5일. 5일, 5일 아침에 이렇게 쭉 내렸죠. 이렇게 쭉 내렸죠. 내렸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후에 또 쭉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랬다가 예, 우리 코스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쭉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코스피 시장 다시 올려놨다가 코스피 시작하면 또 쭉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상승을 할 때 코스피는 그럼 내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무른 것 뿐이죠. 머물렀습니다. 예. 환율 따라서 시장이 똑같이 출렁거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환율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요런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뭐 환율의 하방 압력은 아마 연말로 갈수록 조금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언제 뭘 꺼내놓을지 모르지요. 지금 뭐 유가는 떨어졌는데 기름값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 때문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고려하는 중일 거고 발표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도 이제 불안하니까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올라오면 뭐가 있어도 한번 아래로 때려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뭐 내일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겠죠. 물론 뚫리면 여기까지 또 가겠죠. 예.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요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어쨌든 뭐 환율도 예 그렇습니다. 뭐 요런 자리 정도에서 여기서 못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었겠죠. 찍어서 찍었으니까 목표를 여기까지 두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오고 꺾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다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환율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뭐 여기도 보시면 네, 이거는 지금 뭐가 뜨냐면 하락세 반전. 여기 하락세 반전. 하락세 반전. 네. 이런 신호들이 뜨지요. 예. 근데 하락세 반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자동으로 표시되는 이런 것들, 그, 그 차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자동으로 찍힌다 그래서 그게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예. 물론 여기서는 하락세 반전 신호가 나왔으면은, 예,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했으면은, 뭐, 요 구간에서는 괜찮겠죠. 근데 그게 계속 연속을 해서 여기서도 하락 반전 나왔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물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법도 예, 100%짜리는 없는 거고 예,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 시장이고 우리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네, 또 전고점 비슷하게 오니까 애들이 또 심리적으로 밀리냐 뚫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들 하고 있죠. 나스닥도 예, 여기서 예, 걸려가지고 지금 뭘 할지 뚫고 갈지 예, 아니면 좀 미룰지 고민하고 있죠. 예, 예. 일본 애들 좀 그러네요. 재미가 우리 시장이 이만큼 오르는 동안 얘네는 오히려 이렇게 빠졌습니다. 일본하고 동조화도 금요일은 안 일어났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외 지수 같은 것만 믿지 마시고 또 장중에 일본 시장 관찰해 보니까 일본 애들은 그냥 아침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 시장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가지고 얘네들한테 의지하지는 마시라 이거죠. 네. 참고적으로 미국이건 일본이건 참고적으로 또 환율이건 참고적으로 보는 거는 보는데 결국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우리 시장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저런 뭐 뉴스들도 듣고 뭣도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시장은 이 기본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에서 꺾이지 않고 뚫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야 뭐 제가 지난번에도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우리는 파생을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그래서 늘 한쪽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왔다가도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내려왔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양쪽을 다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패턴 하나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예전에 어떻게 가더라. 근데 그거는 이제 월물이고 며칠에 걸쳐 한 이틀에 걸쳐서 이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월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후의 상승이 한 4, 5일 동안 계속 이어졌었는데 물론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꺾였던 적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상승을 하는 데는 한 4일 정도 걸렸습니다. 월물 같은 경우. 근데 위클리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이틀에 걸쳐 생긴 게 아니고 그날 당일에 생겼죠. 당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은 네 이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뭐 내일 조금 내려오더라도 한 번은 올라가 줄, 네, 요런 기회는 한 번 남지 않았나. 요런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생각이고, 만일에, 내일 뭐 상승을 아이고, 내일 뭐 상승을 하다가 조금 내려온다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 보고, 요 부분에서 위로 가는 것과 이제 아래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위로 가는 거를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해서 조금 더 넣고, 예, 아래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넣고, 그렇게 해서 이게 위로 가는 게 실패하면 아래로 가겠죠. 그럼 푸시 올라오겠죠. 그런 항상 해지를 하는 매매를, 네, 하고 있다, 할 생각이다.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을, 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심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운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둘째로 하고 우리 일은 해야겠죠. 예, 우리 일은 해야 됩니다. 예. 이 라인은 얘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었죠. 얘들은 여기하고 여기가 기준점이 돼서 그었는데 얘는 원래 얘들처럼 그으려면 이렇게 그었겠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혹여나 빠져서 이 라인에 닿으면 이제 그때쯤 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예. 예. 네, 어찌됐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8시 45분에 양쪽으로 1대1 정도 배팅을 하죠. 네, 요새는 8시 45분 배팅을 조금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보기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차 배팅을 한 9시 정도에 하는 거고,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매매죠. 이렇게. 저점 매매. 저점에 이렇게 돌아오면 저점 매매. 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매매. 하긴 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9시 반 이후에는 풋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풋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콜에서만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 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맞는 얘기냐? 이것만 적용하면 하면 100%다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얘들이 가다가 언제 쉴지 모릅니다. 언제 돌릴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것만 믿었다가는 안 되고 대신에 반대쪽 거에 쟤들의 방향이 둘 다 우상향이면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굳이 풋 쪽에다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항상 반대쪽을 생각하고 해지를 반드시 거는 그런 걸 이제 습관화를 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데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들어갈 때도 올라갈 확률과 다시 돌아갈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서 10을 위로 넣었다면 그래도 한 5 정도는 얘를 사는 겁니다. 5 정도는. 네, 신경을 안 쓰더라도 해지용으로 다소 얼마가는 굳이 뭐 2대1이 아니더라도 3대1이 되더라도 어떻게 됐든 조금씩은 던져 놓는다. 얘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여기서 풋을 진입한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나쁜 건 아니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리고 있지요.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기대하려면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그 기대가 안 맞죠? 예. 금요일은 안 맞습니다. 여기 실패를 하는 거죠. 대신에 뭐냐? 콜도 지금 보면 그 위치죠. 금요일에.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입니다. 어라? 양쪽으로 뭐가 예, 가야 될 길이 좀 비슷하네. 예, 비슷하진 않지요. 얘는 올라가면은 여기서 올라가면은 4배고 얘는 여기서 올라가면은 2배고 예, 콜 쪽이 오히려 조금 낫겠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데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죠. 우리는 양쪽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선 들어가도 된다. 마찬가지로 콜도 여기죠. 예,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선 들어가도 된다. 어라? 두 개 다 가능성이 있네. 그 다음에는 기다릴 뿐이죠. 예, 여기까지 와라. 또 여기까지 와라. 여기 지나면 여기까지 와라. 기다릴 뿐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하고 조금 놔둬서 여기서 또 한번 이익 실현하고 그러면 되겠죠. 네, 어쨌든 뭐 패턴이 이렇게 있어서 오늘은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그런 걸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다. 네, 왔으니까 들어가고 여기 왔으니까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하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 예, 이제 요 며칠 전에 엄청 추웠던 날씨가 이제 주말에는 조금 풀려서 포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앞으로 이제 더 큰 추위가 닥치는 거 그런 거 대비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내일 좀 바쁜데 예, 뭐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예, 가능하면 내일은 아마 장 마감 직후에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영상을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갔다가 여기 오면 여기죠. 사실 이 라인은 이제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는 돼야겠죠. 여기 정도. 네,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다 얘기는. 자, 패턴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의미 없고 패턴 얘기는 뭐 제가 경험한 얘기고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는 다 이거다. 뿅. 예, 요거. 네, 기본적으로는 다 이거다. 이때도 이쪽 확률 또 이쪽 확률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반대쪽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배팅 비율만 조금 조절하면 되겠죠. 이쪽을 반등을 조금 더 줄 거냐 아니면 뚫고 내려가는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 이런 쪽을 더 줄 거냐 요거는 그때그때 조절을 조금 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내일부터는 또 한 주 희망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